뉴욕 증시가 FOMC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1976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한 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FOMC에서 어떠한 경기 긴축에 대한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FOMC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감일 것인지,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죠. 자, 이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요. 자, 10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은 3조 원이 넘는 순매수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스피 쪽에 들어온 자금이 무려 3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도 거의 2조 원 가까이가 삼성전자에 쏠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분명히 대형주들을 매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11월에도 과연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들, 또 다양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완성차와 부품주 쪽에서도 온도 차이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면은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살짝 주가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부품주들은 또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또 부품주들의 실적 증가율도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품주가 잘 가면 완성차도 잘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완성차가 잘 가면 부품주가 잘 가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서로 온도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드디어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11월에 대한 기대감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0월달이 나쁘지 않게 끝났고요. 또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제 4분기의 후반부, 중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연말 랠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죠. 보통 때 같으면은 배당주들 사들이느라고 지금 11월 한 달은 정신이 없을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자, 이럴 때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실어줄 것인지, 또 해외 시장 요건은 완화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미국 증시 살펴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9% 하락하는 것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살짝 음봉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 전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고, 또 아침에 이제 시작한 그 지수 포인트와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우지수가 10월 한 달간 무려 14% 정도 상승을 했다. 1976년 1월 이후에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면은 뭔가 기록적인 어떤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요, 대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 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뭔가 기록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올 여름 최고의 폭염을 기록,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졌다, 또는 이제 이렇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커졌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덥게 되면 또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수도 비슷해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내려갔다, 이것은 뭔가 시장에 다른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시장의 기업 실적들이, 또는 금리 변동성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 방향을 조금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의 흐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옆으로 조금 누여서 더 하락하지 않고 이 가격을 인정받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 3만 포인트 이상에서 나는 멈출 거야, 나스닥 10,000포인트 이상에서 나는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뭐 3만 포인트, 10,000포인트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우지수 3만, 나스닥 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런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제 현재 이런 체력, 이런 현재 상황들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이거는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0.75%포인트는 시장이 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뭐 시장에서 큰 충격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이 된다.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또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연준은 이거 말고도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뭐 하여튼 간에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건 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회의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0.75를 이번에 인상했지만 다음에는 0.75 인상이 아닐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시장에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감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파월 의장이 지난번 회의 이후에 발표한 내용도 11월에 0.75, 12월에 0.5 하겠다. 이 얘기 그냥 했었어요. 네,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뭐 연준의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어떤 입장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연준 위원들도 조금 이제 속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또 늦더라도 내년 연초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둔화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회의 결과 뭐 0.75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관계없이 0.75가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5% 정도 내년 초반부에 있는 5% 정도의 금리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이요. 그래서 기준금리 상단은 이제 5%까지 미국 금리가 5%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근데 이거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본다라면 이번 11월에 0.75, 그 다음에 12월에 0.5, 내년 2월과 3월에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 왜 계속 올려요? 금리 계속 인상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저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 속에서 놓여 있고 또 그 금리 인상의 폭이 완만하냐 아니냐에 따른 부분들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일단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0.75를 고점 찍고 점점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또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45.2로 집계가 됐습니다. 50 밑을 하회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경기가 위축되는데 니들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압박감 속에서 FOMC가 당연히 뭐 괜찮은 결과를 내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FOMC 결과에 따른 어떤 지수 방향을 결정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결정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지 되는 거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해서 조정한다라고 간다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물론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크게 폭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반대의 상황보다는 이제 완만한 그런 어떤 속도 조절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업들 내용들 살펴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뭐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뭐 등락을 만들어내고 또 온도 차이가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기업들 실적도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을 압박할 만한 그런 재료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경제 지표들인데, 요 지표들 때문에 오히려 FOMC의 어떤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나쁘지 않은 수치로 우리가 기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런지, 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런지도 이 미국 증시의 방향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외국인 매수 이야기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뭐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10월 달에 양봉이 발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강력한 그런 원인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란 말이에요. 이 매수세를 이끈 것이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3조 3천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는 2조 1천억 원을 팔아먹었는데 10월 달에 3조를 사들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매집이다 이거죠. 적게 팔고 많이 사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매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외국인들은 10월 동안에 삼성전자를 무려 1조 5천억 원치 사들였고요. SDI 7,500억, SK 하이닉스 6,600억, LG 에너지 솔루션은 4,300억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즉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외국인들 매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출발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뭐 가장 강력한 재료겠죠. 뭐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연준이 이 조절에 나서게 된다라면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될 것이다. 즉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야.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위험자산 쪽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본다라면은 지금 차이나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기 집권체제, 즉 3연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좀 하락하는 모습도 좀 있고요. 대만, 홍콩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진핑은 지금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홍콩 같은 경우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시진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대만과 홍콩에 이 들어가 있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만만하고 좋은 데가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외국인들의 매수 포인트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좀 특이한 것은요. 네, 대만에서 순매도를 강화했다. 자, 외국인들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IT, 이런 성장주 쪽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지금 이쪽 부분에서 좀 강세 있잖아요.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이 반도체 성장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매도를 강화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IT, 정보기술 뭐 이런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좋아를 합니다. 근데 대만에서 강자인 대만에서 매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 자금들이 대만의 어떤 뭐 이 업황 자체가 나빠서 대만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지리적인 어떤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IT 업황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삼성전자로 가자, 하이닉스로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외국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뭐 주변에 어떤
투자하기 좋은 곳을 물색하고 있다가 한국이라는 완전 저평가, 완전 많이 떨어진 이런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돼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네, 이런 내용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계속 매수를 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매집이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본격적인 어떤 뭐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뭐 상승 추세의 어떤 시작점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분위기는 좋아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매수는 주식을 사는 거, 주식을 사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주가 상승은 매수와 분명히 연관고리가 있고 또 지금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안심을 좀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껄끄럽다, 지금 바닥에서 돌리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피면서 최근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동차 이야기예요. 자동차. 완성차 쪽은 조금은 지지부진한데 부품주들은 잘 나간다. 도대체 왜 그러니? 똑같은 애들 아니니? 같은 식구인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월 동안에 마이너스 6% 나타났고요. 기아는 마이너스 7.8% 정도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이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부담감,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뭐 실적이 나빠질 것이니 뭐 어쩔 것이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시장 전망치를 뭐 이렇게 좀 밑돌았다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업황 같은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매출 같은 경우들은 어차피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크게 부담이 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우려감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도 좀 해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완성차가 부진한 가운데 부품주들은 강하게 튀어올랐다. 네,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입었기도 하고 공급망 교란 완화로 출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즉 완성차가 서서히 이렇게 그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부품주들은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또 부품주들은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완성차는 새로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품주들은 기존에 있던 차를 오래 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 유리해집니다. 왜냐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고쳐야죠. 고쳐야 되면은 부품을 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는 하나 만들어서 팔면 끝이지만 부품주들은 그 이후에 AS 물량까지 해가지고 보통 자동차 한 대 팔리면 부품은 4개, 5개 정도 더 팔린다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든 증가하지 않든 이 부품주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세를 잘 보였다 보시면 되겠죠. 현대모비스는 10월 한 달만 14% 상승했고요. 만도도 11% 올랐습니다. 최근에 잘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적 성적표 때문이다라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적 성적표, 실적이 뭐 별로인데다가 업황이 좀 별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완성차는 실적이 좀 별로지만 부품주는 실적 좋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한참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좀 조용하네요.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이 잘 해결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뭔가 좀 타격을 입었었던 부분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시간 차이일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에 대한 어떤 공급. 지금도 보면은요, 신차 뽑으려면은 막 1년 반, 2년 막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1년 반, 2년 기다리는 동안 내가 타던 차를 계속 타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의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 요즘에 올라가죠.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서 팔리게 되고, 또 요즘에 이제 이 중고차를 오래 타게 되면은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품을 가지고 수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네,
지금 뭐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든 어쨌든 간에 판매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이게 판매가 안 돼가지고 네 판매가 이렇게 뭐 판매량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급자 우위. 공급자가 일단 우위에 있어요. 1년 기다리세요. 제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배터리 너 싫으면 말든가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려 나가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자동차 업황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 개선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품주들이 먼저 실적 개선이 되고 상승을 한 것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자동차가 팔리면서 부품주가 따라가야 되는데 부품주가 먼저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뒤를 따라가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요 감소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네 지금은 새 차 못 뽑아서 난리가 난 그런 생각.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는 완전히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코로나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년 봄쯤 되면은 실내 마스크도 완전 해제가 될 것이라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뭐 일단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종목군들은 조금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약간 숨고르기 국면을 보인 그런 시장 상황이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6년 만에 최고의 상승을 보인 그런 한 달을 기록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든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조 원을 매수한 외국인들이 11월에도 매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매수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연말 시점이기 때문에 뭐 배당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워낙 저평가 됐다는 느낌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줍줍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완성차와 부품주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거는 뭐 형이 먼저 아우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거라서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성차가 부품주보다 조금 더 늦게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부품주들이 오히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 요소들이 만들어져 있다. 대신에 완성차들도 점점 이렇게 부품의 공급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좀 원활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만들면 만들수록 잘 팔리게 될 테니까 이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 증가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있게 보신다라면 자동차 업황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경기 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강세장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현금화 하는데 독자적인 판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반드시 풍요로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주식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주식들이 있죠. 실적 막 증가하고 있고 네.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단지 외국인만 사고 있어. 그게 뭐예요? 한국 주식이 그래요, 지금. 네. 개인도 다 떠나가고 있고 기관도 쳐다보지 않는데 외국인만 사들이고 있어. 그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완전히 원석 같은 그런 주식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풍요로운 보상을 받게 된다잖아요. 여러분들 이 보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